반갑습니다. 예. 예, 늦었지만 다시 한 번 더 경기도교육감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육감님께서는 어쨌든 13년의 경기도 진보 교육감 시대를 마감하고 보수 교육감 시대를 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또 유일한 보수 교육감이십니다. 네. 교육감이 주목하는 이 분들과 지금 특히 그 교육계에서는 여러 가지 그 좀 희망을 보고 있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육감님 볼 때는 정치가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 교육감으로 나섰는지, 그래서 교육감님의 교육 그 비전과 꿈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세상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좀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정치를 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이건 제도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게 사람의 문제로 귀착이 돼요. 그럼 사람을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 바꿔지나? 결국은 따져보면 교육이고, 그 교육 중에서도 대학에 그래서 가서 보니까 대학에서는 이미 전문성 교육으로 넘어가서 그건 역량 강화가 문제지 기본에 대한 문제는 어린 시절의 교육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그 대학에 있으면서 기회가 되면 교육 문제에 모든 이 헌신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경험을 다 이렇게 쏟아볼 수 있는 기회는 교육 분야에서 한번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육감을 출마하게 된 배경이죠. 예. 결국은 미래도 사람이 열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러려면 결국은 그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거는 교육이다. 교육이 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교육감님께서 좀 전에 이야기할 때 기본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우리 시대가 이제 그 개인이 중심된 시대가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시 되는데, 그렇죠. 그 자유는 책임과 의무가 동반된 자유가 그렇죠. 되고, 예. 바로 그것이 자율이다. 그래서 기본을 그렇죠. 충실하기 위해서 자유를 강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금방 말하는 우리가 이 사람을 중심으로 했을 때 사람의 교육이 기본이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죠. 그 시기가 어린 시절에 서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거죠. 그렇죠. 돌봄을 단순 돌봄이 아니라 교육의 어떤 그 기본을 교육하는 게 가미된 돌봄으로 가야 된다. 그게 국가의 미래에도 개인의 미래에도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비를 대학으로, 교육비가 학생 수가 줄어서 만약에 다른 데 쓸 여력이 생긴다면 대학으로 가는 것보단 돌봄 교육, 돌봄과 이 어린아이들 영유아 교육으로, 엄밀히 얘기하면 유아 교육으로 내려서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왜? 기본에 대한 문제가 거기서 이제 그래서 제가 교육이 되니까.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 우리나라 저출산이 심각하잖아요. 그 저도 이제 많은 젊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애를 키울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돌봄이 그 언제까지 국가가 이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까? 이제 대략 한 0세부터 3세까지는 아마 흔히 얘기해서 돌봄, 케어가 중심이에요. 그죠? 그때는 뭐 예를 들면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나 뭐 아니면은 안전하게 한다거나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인지가 트이면서 자의 의식이 생기는 게 4세, 5세 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아교육, 유치원 다니는 그 학생인데 4세, 5세 때부터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케어, 돌봄에 교육이 가미되는 거예요. 교육이. 그 교육은 기본을 가리키는 교육이죠. 기본은. 그 기본은 뭐냐면 사람으로 사는데 중요한 거. 그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어떤 옳은 길이 뭔가 하는 그런 거. 뭐 질서라든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라든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과정엔 그게 가족 제도나 마을 단위에서 어렸을 때 그 교육이 다 사실은 됐다고요. 그냥 그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동네 좋은 데서 이렇게 그 교육시키고 싶어 하고, 그 아이들한테 가급적이면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데는 가지 못하게 하고 다 그렇잖아요. 동네에서도. 그리고 형제들끼리도 이제 일종의 자연스럽게 사회 교육이 이루어지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전 이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국가 교육 과정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저는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건 국가가 책임지고 개발해서 그런 게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냥 지원이 아니라 국가 책임제로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 그냥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 책임제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누리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4세, 5세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원을 지원해 줍니다. 예. 상당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이 교육에 대한 그 내용도 국가가 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필요한 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사실상 무상교육이죠. 예. 뭐 의무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은 좀 다른데 무상교육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기조는 아마 초등학교 한 3, 4학년까지 가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교육이 더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케어보다는 교육이 중심이 되는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사회성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초등학교 한 상위 학년 가기 전까지는 좀 마음 놓고 국가가 하는 프로그램에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저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된다고 봐요. 적어도 저출생의 필요 조건은 된다 이거예요. 예. 교육감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또 선거 준비를 하고 또 교육감 되시고 나서 많은 현장의 그렇죠. 교육 전문가들을 만나시고 네. 또 현장을 직접 보시고 했을 거잖아요. 예, 예. 금방 말씀하신 그 초등학교 들어와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어찌 말하면 모든 게 기본적이 다 갖춰지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제가 이제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데 예. 우리 현장에 가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네. 교육 현장에서는 다 보면은 흔히 얘기해서 역량 중심의 교육을 주로 시킨다 이거죠. 그 심지어 뭐 체육을 해도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그 인성껏 하고 이 즐기는 체육이 아니라 전부 줄넘기 몇 번 했냐가 중요하고 빠르게 하는 건 너 할 줄 아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중요하고 피아노 치는 것도 그냥 감수성을 위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최련이 몇 번까지 치니 무슨 뭐 몇 번까지 이래가지고 이제 안 하고 전부 그런 식이라. 기본이 있고 역량인데 우리는 역량만 주로 해나간다고. 조급하고 이게.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전부 경쟁을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경쟁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거 바꿀까. 저는 이 모든 원인은 사실은 대학 입학, 대학 선발고사에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대학 선발고사의 개편이 저는 교육개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교육 미래의 핵심으로 봐요. 그런데 몇몇 그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해서 대학 정시를 확대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서 저는 그거는 아주 이기적인 의견으로 봐요. 그 몇몇 대학에 흔히 공부 잘하는 애들 뽑기 위한 자기가 뽑을 그 분야의 우수한 애들 뽑기 위해서 결국은 그 이하의 고등학교 교육이나 다양성은 완전히 희생당하는 저는 그런 선택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이 되고 교육감 그 협의회에 가서 제일 주장한 게 그겁니다. 우리 교육감들이 그동안에 맨날 교육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대학 교육을 바꾸지 않고 아니 대학 입학 절차를 바꾸지 않고 올바른 지금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다 고통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교육부 있고 대학의 의견을 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거 고쳐야 된다. 그래서 정식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교육감들 의견을 좀 내고 있죠. 조영 교육감도 동의합니까? 조희연 교육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생겨서 이 대입 선발 제도를 고칠 때는 이거 의견 반영하자. 이제 그러려면은 지금 굉장히 우리도 대안을 내야 되죠. 그 교육장님께서 이 영국에 좀 연수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인터뷰 보니까 대안으로서 영국 대학 입시를 예를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성적 있으면 무조건 서열이니까 다른 건 안 보잖아요.
다른 건 안 보고 서열만 보니까 99점 맞으면 98점보다 등수가 높고 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가령 어떤 기준으로 봐서 그 중에 뭐 어떤 선이 있겠죠. 네. 뭐 한 80점을 기본으로 한다. 그 영국은 그렇게 제시하고 그 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네. 80점 맞았건 98점 맞았건 네. 차이 안 돼요. 얼마나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분야에 와서 공부할 그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거를 굉장히 그 숙박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 생활하면서. 보통 제가 보니까 한 1박 2일 이상에 2박 3일 보통 제가 있을 때 보니까 해요. 숙박하면서. 그래가지고 선발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그 기법도 지금은 잘 안 되고 힘들죠. 힘들지만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해야지. 대학 교수님들도 해야지. 제가 딱 생각할 때는 머리에 떠오르는 게 바로 공정성 시비가 바로 걸릴 것 같은데. 뭐 공정성 시비가 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중간에 A를 전공하다가 B에서 가령 누구는 A로 전공하고 누구는 B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B를 갔다가 A로 가는 게 어렵지 않다고. 항상 개방이 돼 있다. 그 중간에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가 되면. 거기 있다가도 잘못 선택했다가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전부 교수님들을 위한 TO인지 예? 뭔지 모르지만 TO를 만들어서 교육부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 명도 못 합니다. 대학에서는. 대학은 대학교로 자율성 침해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사학과를 갔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정말 이게 연구하고 이거보다는 난 실용적인 학문을 해야 되겠다. 그럼 옮길 수 있게 한다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훨씬 더 유연하게 해야 이 미래 시대에 대비하는 교육이 되지. 그러니까 대학을 그렇게 고쳐놓으면 고등학교에서 교육도 지금처럼 뭐 고교 학점제를 한다 뭐 한다 하는 게 이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전 시험에서 해방시키고 뭐든지 예를 들어서 모든 걸 한 가지 잣대로 서열을 매기는 식의 가령 선발 방식은 고쳐져야 된다고 봐요. 제가 그 이재정 교육감도 처음 돼서 인터뷰를 했더랬어요. 여기 와서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교육감님 말씀이 더 진보적인 것 같은데 보니까 전 그렇게 근본적인 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는 그래서 제가 선대위에 들어갔잖아요. 선대위에서 정시 확대가 얘기가 나와서 그건 안 된다. 정시 확대는 그게 지금 디지털 시대 개인의 개성이 중시되는 이런 다양성이 중시돼야 되는 이 시대에 거꾸로 가는 거죠. 그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다. 그거 하면서 교육 개혁을 얘기하는 건 이건 자체가 벌써 이건 맞지 않는 얘기다. 그래서 강하게 주장해서 그게 빠졌잖아요 나중에.